네, 실전 기업 교육을 위한 줌 활용 온택트 교육법 그 두 번째 시간 강의장을 개설해 보겠고요. 줌의 주요 메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줌은 화상 회의 시스템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줌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메뉴를 다 익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500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 교육을 또는 강의를 진행해 본 결과 줌에서 제공하는 그 많은 메뉴들 중에서 실제로 학습 활동에 적용되고 효과적일 수 있는 메뉴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는 그 메뉴에만 집중하시고요. 나머지는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 강의장 개설이라든지 줌의 주요 메뉴에 대한 어떤 전달 내용은 다른 많은 유튜버들께서도 이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달하는 내용의 특징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학습자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요. 또 학습자 주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내용 중심으로 중간중간 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 영상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강의장을 예약하고요.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강의장을 개설했으니 학습자를 초대해야 되겠지요. 단체 카톡방과 연계해서 원활하게 학습자를 초대하는 방법, 학습자 역시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컨트롤 메뉴 활용법인데요. 주요하게 교수자가 화면 공유를 해서 학습자와 이제 학습 내용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학습자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중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외에 학습자 참여를 좀 촉진시키는 그런 메뉴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장 예약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게 되는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그 회의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예약이라는 메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 회의로 들어가기도 가능은 한데 바로 개설되는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환경 설정에서 폴링이라고 하는 줌에 새로운 업데이트된 설문조사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 회의로 들어가기 눌러서 바로 개설되는 회의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가 교육할 강의장을 예약 형태로 개설을 해 놓고요. 사전적으로. 그리고 그 링크 주소를 또 사전적으로 교육생들한테 보내서 단톡방을 일단 가입시키고 그 단톡방에다가 이 링크를 보내서 접속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 전에 예약해서 개설된 이 강의장에서 교수자가 학습 활동을 이제 사전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했다고 해서 그 전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는 예약 일자 훨씬 전부터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 들어가서 그 개설된 강의장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장 개설을 한다 아시고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의 예약을 하는 이런 그 화면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주제라고 하는 것에는 교육과정 명이 되겠죠. 그래서 예시적으로 줌 활용법 이렇게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정명을 넣고요. 시작은 교육 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 날짜를 넣어 보도록 하겠고요. 시작 시점은 오전, 우리가 보통 교육을 9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9시를 넣고요. 강의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고급 옵션
부분입니다. 그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하위 옵션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주요하게 신경 써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 호스트 전 참가 사용 체크합니다. 두 번째,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 체크합니다. 인증된 사용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줌에 로그인 건너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가자 음소거 해제 권한 요청 이 부분 체크합니다. 자, 설명드립니다. 호스트 전 참가 사용은 이 줌 교육장에 호스트가 들어오기 이전이라도 링크를 받은 교육생들이 이 교육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그리고 상당수 기업 교육 담당자라든지 강사님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요. 자신이 들어오기 전까지 교육생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집합교육 현장에서요, 교육 장소에 강사가 들어오지 않다 하더라도 교육생들은 미리 들어가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또 일찍 온 다른 교육생들과 얘기도 나누고요. 또 그 교육장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거든요. 또 차도 한잔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이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줌 환경도 동일하게 그러한 부분을 교육생들한테 부여해서 이 줌 교육장에 대해서 교육생들도 신속함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먼저 들어와서 자신의 시스템 점검도 해보고요. 먼저 접속한 다른 교육생들과 또 얘기도 나눠보고요. 또 알고 지내는 교육생이 있다고 하면 원격으로 얘기도 나누면서 이 줌 교육에 대한 어떤 친숙함을 사전적으로 미리 높여 놓는다고 하면 실제로 학습 활동을 갔었을 때 교육생들의 라포 형성이 빠르게 형성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과 또 그것이 성공적이었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호스트 전에 교육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동시에 음소거를 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굉장한 그 오디오 하우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 체크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인정된 사용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줌의 로그인. 교육생들이 줌의 계정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교육 활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하지 않고요. 그리고 네 번째, 참가자 음소거 해제 권한 요청인데 기존의 호스트는 접속하시게 되면은 참가자 창 하단에 음소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참가자들을 일괄적으로 음소거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음소거 해제만큼은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소거를 해제하도록 요청을 해서 교육생이 거기에 대한 수락을 해야 그 교육생의 음소거 해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교육생들이 링크를 타고 줌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 초기 화면에 접속되기 전에 대화창이 뜨게 됩니다. 호스트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까?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할 권한을 부여하시겠습니까? 라는 대화창이 뜨게 되고요. 그것을 다 수락하도록 사전에 공지를 해서 교육생들이 그걸 수락하고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는 그 교육장 내에 있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음소거 해제를 호스트, 강사님이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꼭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요. 제가 미리 저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장을 했다고 하고요. 저장을 한 이후, 그러면 이렇게 예약을 한 교육장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상단 메뉴에서, 지금 여기 홈페이지 메뉴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회의를 클릭해 보시면은 네, 좌측편에 이 줌 활용법이라고 하는 이 개설된 강의장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초대 복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네,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이제 사전에 교육에 예정된 교육생들에게 단톡방을 먼저 만들어서 교육생들을 그곳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런 단톡방 가입의 안내는 이제 동보 문자를 보내서 단톡방의 링크를 동보 문자에 이제 표시를 해서 교육생들에게 이 링크를 따라 단톡방으로 일단
다 일괄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다 메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굉장히 번거롭고요. 또 단톡방의 유용성은 링크를 보내는 그런 용도로도 쓰이지만은 사전에 교육생들이 이 줌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들이 많이 오고요. 또 교육생들이 이 원격 화상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갖춰야 될 것들 그리고 점검해야 될 것들 뭐 또 그런 내용들도 미리 사전적으로 올려서 충분히 준비된 그런 또는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단톡방의 유용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초대 복사를 하고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요. 네.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강의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교육생들은 이제 여기에서 들어오게 되면 분할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육생이 접속됐을 때 화면을 이제 같이 보면서 하위에 있는 이 컨트롤 메뉴들 보안, 참가자, 설문조사 나왔죠. 환경 설정할 때 저희가 같이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채팅, 화면 공유, 기록, 소외의식, 반응까지 풀 버전의 학습 컨트롤 메뉴가 나와 있는 이 교육장 여기에서 교육생들과 함께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들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모습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환경 설정 부분에서 비디오 필터 부분 기억나십니까? 네, 배경 필터 거기에 배경화면 옆에 비디오 필터 부분을 통해서 교수자나 학습자가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배경 화면도 좀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 약간씩 바꾸어서 환기를 좀 해주신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팁으로 드리고요. 지금 이제 교육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아유, 저 유명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우빈 씨, 장나라 씨, 허준 씨. 장나라 씨와 허준 씨는 좀 많이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학습자들이 같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학습 활동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위에 학습 컨트롤 메뉴를 하나씩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회의 잠금, 대기실 사용, 나머지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자가 화면 공유를 할 때 참가자가 같이 볼 수 있도록 채팅 가능하게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또 스스로 음소거 해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들이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회의 잠금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미 들어온 교육생 외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교육생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요. 대기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교육생 외에 지금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생들은 일단 대기실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학습 활동이 정해진 시간에 엄격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사 또는 교육 운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대기실 사용 부분을 체크를 해서 어떤 학습 활동 중간에 교육생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학습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선 이렇게 교육생들이 접속되게 되면은 교수자께서는 하단부에 물론 이제 학습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가자 버튼과 채팅 버튼을 메뉴를 기본적으로 눌러 주셔서 참가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 참가자 현황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역시 채팅을 누르게 되면 하단부에 이런 채팅란이 생기게 됩니다. 네,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했고요. 그래서 접속하실 때 호스트에게 음소거 해제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메시지가 뜨면 수락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교육생들은 그것을 요청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전부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나라 씨도 허준 씨도 김우민 씨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음소거 해제를 여기 점점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면 하위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을 누르게 되면 모두 다 해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모두 음소거 일괄 음소거
해제가 되게 되는 모습 보셨습니다. 교사에게 질문이 있는 경우에 지금 이렇게 원격 화상 교육인 경우가 참 이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집합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자가 강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누군가가 질문이 있게 되면 교육생들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적절한 텀에 그 손을 드신 분에게 말씀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런 2차원적인 화면을 보고 하는 원격 화상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이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어떤 질문 사항을 교수자에게 표시를 하고요. 교수자가 그것을 보고 빠르게 인지해서 표명한 교육생에게 질문의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이쪽 부분에 지금 호스트 화면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참석자 화면 여기 하단부에는 손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손들기라고 하는 그런 메뉴를 학습자가 클릭하게 될 경우 장나라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호스트 화면에서 보셨을 때 장나라 씨 화면의 상단에 손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가 대면 손 내리기로 바뀌게 되고요. 호스트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손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든 우리 장나라 씨에게 발언권을 줘서 질문의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두 번째 메뉴는 이 하단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이 있는데, 이 채팅창은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또 받는 사람이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면 이 메시지가 모두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교육생에게 그 개인에게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는 해당 화면에서, 교육생 화면에서 제가 허준 씨한테 1대1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채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받는 사람이 허준 씨로 바뀌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교육생들은 보지 못하고요. 이 허준 교육생에만 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1대1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은 이 받는 사람을 반드시 모드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전체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쓰셔야 모두에게 수신되는 거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교수자께서는 채팅창을 열심히 보시면서요, 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답변들을 그 유튜버들이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할 때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컨트롤 메뉴 중에서 화면 공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대화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 화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문서들이 있게 됩니다. 이 화면 공유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호스트의 컴퓨터 상에서 움직이는, 바탕 화면 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을 교육생들도 같이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한 어떤 문서들을 클릭하게 되면 그 해당 문서만 보여지게 되고, 호스트가 그 문서를 내려놓고 바탕화면상에서 다른 작업을 하더라도 교육생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습활동상에서 강사님들의 편에 따라서 화면 공유를 할지 특정한 문서를 공유를 할지 그 부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컴퓨터 소리 공유 이 부분, 만약에 자신의 PPT 화면상에서 PPT상에 어떤 그 삽입된 동영상이 있고요, 거기에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오디오 소리가 교육생에게 들리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 소리 공유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 화면 공유를 일단 참고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공유를 열었을 때에 여기에서 학습자가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화면 공유 부분이 지금 호스트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으면 교육생들은 이 화면 공유를 자신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 교육생들이 때로는 어떤 토익 과정에서 강사님의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해당 관련 근거 자료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네, 저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학습자가 자신의 자료를 공유하고자 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본인이 공유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일단 공유 중지를 하고요. 이럴 경우에 이 화면 공유 옆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고급 공유 옵션을 들어가면 지금 현재 다른 누군가가 공유 중인 경우 누가 공유 시작할 수 있나요? 라고 기본 디폴트 값은 호스트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참가자 이 부분으로 바꾼 뒤에 다시 X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이제 교육생들도 자신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참가자 중에서 김우빈 교육생의 자료를 공유한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생이 자신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익혀 두시고요. 이 공유를 호스트는 옵션 보기 이 부분을 눌러서 참가자의 공유 중지를 강제로 시키고 자신의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눌러서 자신의 PPT로 다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스트 화면을 공유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추가로 또 하나 그 컨트롤 메뉴에서 이게 주석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주석 작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주석 작성 컨트롤 메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저는 그리기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이런 부분, 네, 교수자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이 PPT 화면 띄운 위에 이런 표시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생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런 표시도 해줄 수 있고요. 또 텍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역시 교육생들도 볼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주석 작성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생들에게 이 주석 작성을 허용하게 되면은 교육생들도 함께 이 강의 내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 부분이 허용을 또 호스트가 해줘야 됩니다. 주석 작성 옆에 더보기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참가자 주석 사용을 허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참가자 주석 사용 안함 반대의 합의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참가자는 주석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참가자도 지금 제가 허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옵션 보기에 상단에 옵션 보기라고 참가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게 되면 하위 메뉴에 주석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호스트와 동일한 이런 컨트롤 메뉴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자신의 어떤 선호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강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주석을 달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을 간략하게 이렇게 텍스트 기능을 통해서 얘기하거나 하는 부분을 여기에 삽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2편 강의장 개설과 함께 학습자 주도의 어떤 참여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줌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컨트롤 메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죠. 설문조사와 소외시를 할당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